안녕하세요. 우형달입니다. 오늘은 5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이제 그 경매 보물상자, 경매 물건을 가장 빨리 내 것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자체가 이제 경매를 좀 이제 막 접하시거나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쉽게 어려운 말, 좀 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말은 나중에 이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튼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경매판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좀 아는 그런 이제 저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보물상자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매는 경매는 이제 보물상자다 라는 인식을 저는 뭐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는 이제 보물상자다. 그래서 일단 1단계는 가장 중요한 1단계는 이제 일단 공부다. 이제 경매 공부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시중 서점에 나가서 보면 경매 책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 초보분들한테 그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입문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경매를 하다가 이제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또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잘 돼 있어요. 공부하시는 데는 본인만 좀 부지런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유튜브 강좌라든지 또 그 입문서용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좀 본인한테 또 요령이기도 합니다. 경매 공부를 하신 지 요령이기도 한데, 처음 하실 때는 일단 본인한테 좀 쉽다는 느낌이 드는 책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법률적으로 어렵고 뭐 권리 분석을 그 다음에 뭐 민법이 어떻고 저당권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하실 때는 가볍게, 그리고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을 좀 한 두세 권 고르시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환경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좀 됐다. 그럼 이제 뭐를 하시게 되냐면, 이제 경매 물건 이제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선정해서 이제 경매 물건을 이제 검색을 빼먹었네요. 검색해서 이제 경매 물건을 이제 선정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됐어요. 그 처음에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가장 쉬운 게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가장 쉬운 물건 이제 아파트, 뭐 빌라라고 말씀드린 건 편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건축법상에서는 빌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 편하게 이제 빌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이제 뭐 다가구,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생,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자기 상황에 맞는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뭐 이제 일단 원칙이 있으세요.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특히 선정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잘 아는 지역에 물건부터 가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이 사시는 가까운 지역의 물건,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금액이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작은 물건,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권리 분석, 이런 그 시세 분석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아파트는 뭐 아시겠지만 KB 사이트나 국민은행 사이트나 그 다음에 뭐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되고 한지를 금방금방 알 수 있으세요. 그 실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 경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유용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로 보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매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빌라, 연립을 시작하셔서 살살.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임차인이나 그 고주자가 대충 한두 명 정도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로 오면 이제 뭐가 많아진다? 이제 그 고주자, 전입 세대가 이제 많아져서 소위 말하는 이제 권리 분석이 살살 이제 복잡해진다. 뭐가 복잡해진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임차인이라든지 그 고주자에 대한 그 분석이 수가 많아지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럼 근생은 뭐냐? 근생은 일부는 상가, 그다음에 일부는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이 한 그 부동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린 생활주택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주택가로 가다 보면 길 이면에 보면 그러니까 1층은 뭐 미장원, 또 그 옆에는 부동산 가게, 그다음에 2층은 뭐 태권도 학원, 그다음에 이제 뭐 지층은 이제 PC방, 그다음에 3층은 이렇게 그 주거용 부동산이 그렇게 있는 거 부동산을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근린 생활주택이다, 이제 근생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많이 있어요. 뭐 이제 그 빌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임야 등등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생까지만 이제 우리 강좌에서는 좀 보시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건을 선정을 해봐서 물건이 괜찮하다, 가봤더니 괜찮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세 번째로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등기부상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 그 얘기세요. 사실은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뭐가 먼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물건 검색을 해보기 전에 물건 검색을 할 때 일단 뭐다? 등기부상에 뭐가 없다? 하자가 없는 등기부상에 하자가 없는 게 확인이 되어야 등기부상에 하자가 없는 게 확인이 되어야 이제 물건 선정을 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단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하시게 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하시려면 이제 천상 등기부등본을 보실 줄을 알으셔야 된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서 경매를 할 때 등기부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에 100% 주거용 부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생 부동산,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공장 같은 거, 공장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임야. 그러니까 근생에는 모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냐면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번하고 이 2번에는 뭐가 있다?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민법에 우선해서 어떤 계약에 대해서 저당권에 우선하는 계약은 채권이잖아요. 채권 계약이 어떤 경우에는 물건이 저당권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제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그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용 부동산하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은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주거용 부동산일 때, 상업용 부동산일 때 어떻게 이제 또 그 권리 분석이 달라지는가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임야 같은 거 이런 물건은 임대차 특별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다? 그냥 채권법에 의해서 이제 그냥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일단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합니다 할 때 일단 주거용 부동산인가 상업용 부동산인가 그럼 아니면 이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혼재되어 있는 근생 부동산인가 이렇게 크게 하나 묶어주시고 이렇게 하나 묶어주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등기부상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구 표제부, 각구 을구에 대한 설명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뭐 그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소 권리가 됩니다 하는 얘기는 나중에 뒷강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2번을 통해서 물건 선정, 그 다음에 3번을 통해서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요 두 개가 어떻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뭐를 하시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물건 분석, 물건 우리가 이제 임장이라고 합니다. 임장 현장 활동, 물건 현장을 가보신다. 가보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처음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매 물건을 그 실제 임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경매정보지상이라든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이제 보는 거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많이 있을까요? 어쨌든 2번하고 3번을 조사해 봤을 때 받은 느낌하고 막상 현장을 가봤을 때하고 느낌이 이제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기억을 하세요. 적어도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상황이 차이가 나기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상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이제 많다. 경매 물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누가 해야 된다? 결국 이제 경매 투자자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가격이라는 게 그 이제 결국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감정 가격을 판단하고 그죠? 감정 가격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가서 보시는데 이 감정 가격은 그냥 참고일 뿐이지 저걸 절대시화 시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냥 참고용이다. 무슨 말이다? 내가 입찰을 얼마에 할까를 어디서 알게 되시냐면 현장을 가서 소위 말하는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아시게 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 감정 가격은 경매 감정의 입찰 가격은 어디서 정한다? 현장에서 정한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응찰을 했다. 그죠? 이제 응찰해서 사실 이제 요 응찰에 대해서는 따로 그 한 강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응찰 가격을 어떤 경우에서는 얼마에 응찰을 하고 응찰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응찰할 때 그 예상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분석하는 그 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응찰에서 만약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시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잔금 납부. 그 다음에 잔금 납부가 끝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명도를 하셔야 되세요. 그렇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쉽지 않은 게 명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하고 경매하고 차이가 뭐냐면 요 명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의 특징은 일반 매매는 우리가 이제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매도자로부터 내가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없다? 매매에서는 명도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경매에서는 경매하고 매매하고 요 차이가 같지 않다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게 뭐다? 명도가 있다. 경매에는. 이제 제가 이 동영상 강좌를 이제 촬영하려고 이제 경매 관련해서 또 부동산 관련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제 그 동영상을 어떤 주제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 그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있나 를 제가 꽤 여러 편을 봤는데요. 뭐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어서 어쨌든 이제 그런 다른 선생님들의 그 동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 명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좀 세련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소유권 명도하고 난 다음에 명도 다음 과정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처분을 합니다. 이 처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임대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직접 사용하기. 직접 사용. 아파트는 낙찰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산다 그 얘기세요. 안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처분 내가. 그래서 이제 임대는 세를 주는 거고, 그렇죠? 임대는 세를 주는 거고,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어요.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처분을 한다는 거는 나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세만 주는 거고 누구한테? 두 번째 이제 내가 직접 우리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적당한 정도 이제 수익률을 맞춰서 이제 매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경매 공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요 단계까지 그럼 이제 쭉 단계를 따져보면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정도. 좀 더 세분화 시키면 한 10단계까지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다. 이제 요 중에서도 지금 이제 전체를 쭉 한 번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중에서도 이제 꼭지꼭지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선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그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 권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장 가는 것도, 그 다음에 응찰 가격 정하기, 그 다음에 낙찰 받았을 때 잔금 납부하는 방법, 명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하는, 뭐 처분이야 뭐 선생님들이 응찰하는 중에 응찰하기 전에 어떻게 처분을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따로 공부를 좀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물건 선정하는 거라든지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응찰 가격 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잔금 납부할 때 그 자금 동원하는 방법도 제가 따로 한 꼭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미주알 고잘 그 부분만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할 때도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경매를 하라면 하겠는데 뭐가 무섭다? 명도가 무서워서 좀 경매하기가 두렵다 이런 분이 계세요. 사실 명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저희 학생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끼리 앉아서 이제 그 낙찰 하나 받으셔가지고 우리끼리 앉아서 이제 그분이 하나 낙찰 받았다고 저한테 저녁을 한번 사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명도를 하러 갔대요. 명도를 하러 갔는데 아파트였는데 명도를 하러 갔으니까 이제 아파트 들어갔으니까 그 아파트 입구에 문에 달린 벨을 눌러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이제 벨을 누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벨을 눌렀냐? 벨을 누르면서 제발 안에 아무도 없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벨을 눌렀다는 얘기를 해서 밥 먹다 다 웃고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경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건의 경매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번도 비슷한 스토리가 전개된 적이 없어요. 경매 투자의 특징이 뭐냐면 경매 물건마다의 그 개별성이 너무 강하다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이 먹은 사람도 다르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르고 그다음에 집안에 들어갔을 때 상태도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경험이 안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명도가 없는 물건을 응찰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명도 없는 경매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제가 다시 명도편에 들어가서 명도 없는 그 경매를 할 수 있는 명도 없는 아까 경매는 명도가 있다면서요. 명도 없는 경매를 할 수 있는 제가 노하우를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임차인을 만나고 똑같은 채무자를 만난다고 그래도 경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명도를 하는 거하고 경매 경험이 없는 분이 명도를 하는 거하고는 결과에서 차이가 나냐? 결과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술에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 건씩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보고 어쨌든 첫 번째는 요 5강좌에서는 이렇게 전체로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분까지 오는 요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좀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꼭지에서는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